건강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는 거죠. 난관 폐쇄나 자궁 내막증 등의 난임 치료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험관하기의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약 30% 전후라고 합니다. 수정이라는 첫 출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럼요. 특히 비정상 난자의 경우에는 수정이 어려우니까 임신도 어렵죠. 정자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히 하겠는데요? 이번엔 또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요. 정액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양은 적당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빨간 선들은 뭔가요? 정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인데요. 붉은 선이 길고 직선일수록 운동성이 더 좋은 겁니다. 본 모니터에 나타난 것처럼 그 정자의 운동성에서 직진성, 즉 일정한 시간에 앞으로 고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패턴과, 그리고 정자의 수는 그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밀리리터당 2천만 마리 이상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면 정상적인 범위에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성과 양, 형태, 그리고 생존성이 뛰어난 20대 남성의 정자 모습입니다. 이 정자들은 숫자도 적고 힘이 없어요. 아빠들의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면 정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정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70일이 걸리는데요.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남자들도 3개월 전부터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자들이 바빠졌는데요? 네, 난자를 향해 열심히 헤엄치는 중이거든요. 이건 수정 과정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꼭 우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수정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고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에도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장할 때 나오는 정자의 수는 약 3억 개. 정자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난소가 아니라 바로 뇌입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난소에 신호를 보내면 15개에서 20개의 미성숙 난포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에 반응해서 마침내 단 한 개의 난자만 크게 성장하게 되죠. 정자처럼 3억 대 1의 경쟁을 뚫는 건 아니지만 난자도 나름 시험을 거치는군요. 말하자면 배란전의 오디션을 거쳐 충분히 성숙한 난자를 배출한다.
인체가 고안해낸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난포가 터지면서 과립세포에 둘러싸인 난자가 배출되는데요. 이걸 바로 배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궁 경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은 배란기 전후 단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궁 경부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어머, 이번에는 갈림길이네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선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배란된 난자는 깔때기 모양의 나팔관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나팔관에서 이틀 정도 정자를 기다리며 점막을 따라 자궁 쪽으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 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듭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저기 정자 한 마리가 막 난자를 뚫으려고 해요. 난자를 둘러싼 과립세포를 뚫고 외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거죠. 정자는 과립세포의 일부가 없어진 틈새를 찾아서 뚫고 들어가야만 난자 표면까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겹네요. 외벽을 통과하고도 3, 4분 또 열심히 헤엄쳐야 난자의 핵에 도달하고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난 난자와 정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데요. 수정란은 난관의 점막을 덮고 있는 미세한 선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덮고 있는 미세한 선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수정란은 난할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개에서 4개, 8개, 16개, 32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그 후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포배라고 부르는데 일부는 배아가 되고 일부는 태반으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자궁 점막에 붙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우선 자궁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드디어 정착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 태반을 형성한 세포들이 제 역할을 착착 해낸다는 건데요. 영양분과 산소 등을 활발히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삼주에는 안쪽은 내장기관으로, 중간은 뼈와 근육, 바깥쪽은 뇌와 척수, 신경세포로 분화하게 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세포들이 왕성하게 분화합니다. 손으로, 심장으로, 눈으로 미리 예정된 순서대로 치밀하게 그 모양을 갖춰가는 생명. 이 지도를 페이트맵, 운명의 지도라고 부릅니다.